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이후 첫 조사 받으시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피해 여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카톡 내용이 전부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알선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말이 없던 승리 씨가 이 한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자신은 버닝썬의 얼굴 마담에 불과했고 이제 정준영 씨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도 사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목요일 구속된 정준영 씨 관련 수사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예, 구속되면 이제 첫 경찰 조사를 어제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좀 새롭게 나온 혐의나 내용이 있었나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핫한 게, 휴대폰을 3대를 제출을 했는데. 근데 초반에 알려졌죠. 예, 경찰에. 근데 이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여죄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나타난 범죄에 대해서 좀 확증을 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했는데, 소위 한금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 말썽이 됐던 그 한금폰과 최근까지 사용했던 전화는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전화 한 대가 구입 시부터 현재까지 초기화 상태로 이래서 이제 어떤 그 안에 저장돼 있는 걸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초기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기능에 보면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공장에서 출고될 때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출고 이후에 소지하고 있는 때 모든 정황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화 시키면 그거를 그 좀 포렌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초기화를 본인이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 기관에 맡겨서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포렌식 기법으로도 이게 복구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좀 비판 내지는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 초기화가 휴대전화 기능에 있는 그 단순한 초기화가 아니라 어떤 업체에 맡겨서 그렇죠. 싹 복구될 수 없게 경찰도 복구할 수 없게 했다. 예. 사실 변호사님 저는 좀 이 얘기 보면서 답답했던 게 그랬으면 정준영 씨가 입국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뺏어서 복구를 해보거나 확인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비판을 좀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초기부터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을 획득한 게 없잖아요. 네. 예. 전부 다 자진해서 조사받으면서 했고, 그리고 경찰에 나서 조사받기 전에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갔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카톡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데, 특히 이제 정준영 씨는 약간 이제 승리 씨나 다른 뭐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씨 이런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일단 물론 뭐 그 동영상 촬영 유포도 있지만은, 네. 지금 승리나 유인석이나 이제 버닝썬의 대표인 이문도 있었는데 범죄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정준영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획득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설사 다른 휴대폰에서 뭐 예를 들어 승리나 그런 휴대폰에서 뭐 복구를 못했다랄지 아니면 지웠다 할지라도 다 정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준영은 그렇게 했잖아요. 뭐 할 때, 내 휴대폰 있는 그대로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휴대폰 하나는 초기화됐다? 그것은 그 휴대폰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상담을 받고 이것은 내가 비난을 받아도 이건 초기화를 시켜야 할 내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일파만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휴대폰을 적기에 압수하지 못한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뭐 비난받아도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약간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정준영 씨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준영 씨가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랄지 아니면 뭐 경찰 유착이랄지 마약이랄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오고 갔던 얘기를 그렇죠. 근데 그 내용 말고도 다른 것들이. 네. 그러면 일단은 승리나 유인석 등과 격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또 구속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지면서 네. 당황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결국은 경찰의 능력이겠죠. 예, 경찰이 과연 이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어떠한 혐의점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와중에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정준영 씨가 이제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같이 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김모 씨 예 직원이죠. 대표는 아니고 직원입니다. 마약 혐의 아니었나요? 마약 혐의 있고요. 마약 혐의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함께 그 성매매나 네. 몰카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네. 그 혐의가 우선은 커 보입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기각이 예. 된 이유가 뭐죠? 이 지금 기각된 경우에는 네. 강모 이사가 기각이 됐고 김모 직원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세 명이 그때 이제 예. 영장실심사를 받았는데 네. 그 8인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김모 직원 구속, 그리고 지금 정준영 씨 구속,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김선규 씨와의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나비 효과의 처음이었죠. 예. 이 강모 이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의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폭행 시비에 대해서 조금 다툴 여지가 있고 네. CCTV도 확보돼 있고 본인이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저는 정준영 씨 이야기에서 이 폰의 그 공장 초기화 문제지만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이지만 하나는 사실 정준영 씨 본인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제한 내용이 드러났다면 혹시 추가 여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은 드러난 죄는 증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카카오 대방 안에 동영상이 올라갔고 몰카를 유출했고 유포했고 네. 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추가 여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다른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참고인 내지는 목격자 증인의 역할을 좀 부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지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정황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찰 수사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승리 씨도 자신의 죄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인의 사유가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아서 아마 수사는 계속 보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가수 승리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사건 이후 사실 첫 공신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 승리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랬어요. 자기는 사실 버닝썬의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다라면서 저는 약간 조금 발 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조심하는 태도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네. 또 전에도 사과문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유리홀딩스의 유인성 씨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조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젊은 치기로서 바보같이 과장된 이야기고 잘못 오타를 친 것이고 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을 뭐 LA에서 도박을 해서 쌌다? 그 얘기도 거짓말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들썩들썩하잖아요. 그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이제 경찰 유착도 드러났고 이제 성매매 관련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장난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언론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 유인석 씨랑 같이 했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또 진실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추측해보건데 아마 다들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조사 받아보니까 경찰이 조사하는데 증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별거 없네.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거 거짓말이라도 해버리면 카카오톡 자체는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뭐 목격자랄지 본인들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로 다 가버리면
경찰이 결국 증거가 없구나. 그러면 이대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경찰 조사 받으니까 증거를 경찰이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경찰도 굉장히 수사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도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것들이 계속 식품위생법 위반이랄지 그런 걸로 입건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직접 증거가 좀 굉장히 시간도 됐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는데 여론의 어떠한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다. 물론 그 입장문이랄지 아니면 언론 인터뷰가 거짓말이 됐건 아니 사실이든 간에 어느 정도 어떤 여론의 반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입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백희종 팀장님, 네.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으로서 경찰이 가진 게 없다, 손에 쥔 게 없다. 그래서 승리 씨가 이렇게 여론의 반전을 위해서 모 언론사하고 단독 인터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2019년도인데 2015, 6년, 17년, 18년 지금 쭉 한 진행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계약 관계,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입증된 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는 봐요. 지금 우리 김강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지만 모든 언론들이 이 승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 비난의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뭔가 좀 하소연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 16개 팀 152명 이렇게 지금 보강을 하고 하는 거는 경찰과 그다음에 유착 관계를 더 보강을 해서 밝혀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수사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앞에 말씀하셨지만 관련자들은 협조를 대부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것도 제출을 이미 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상의 시간들 또 관련된 증거를 정작 회의에 관련되면 회의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과 협조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아주 강폭으로 해야 되는 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딘 수사다. 하지만 승리 씨가 정말 죄가 없으면 경찰도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다고 해서 수사가 지금 미약하다, 결과가 없다라고 보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핵심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번잡스러운데, 자, 마약을 투약했느냐, 마약을 유통했느냐, 폭행이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느냐, 성매매가 있었느냐, 여기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탈세인데, 자, 얼굴 마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버닝썬의 매출이 얼마냐, 버닝썬에서 난 수익 얼마 탈세했느냐, 이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 중에 얼마가 승리 씨에게 갔느냐, 이게 확인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대표들이 승리 씨에게 얼굴 마담으로 홍보 역할을 했으니까 수고했어. 사내 이사를 걸었지만 등기상으로는 그러면 홍보 이사라면 급여라는 걸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그런데 그거를 미미하게 받았으면 홍보를 역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얼굴 마담이라고. 그러니까 디제잉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다고 지금. 그 정도는 뭐 연예인이니까 인정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나눴느냐가 중요한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얼굴 마담이 대만의 큰 손을 유치하기 위해서 팔라완 섬을 빌려서 자기 생일 파티를 마치 위대한 개츠비처럼 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만에서 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들의 자금의 흐름과 투자 관계, 지분, 수익 구조의 분배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지 않고 지금 너무 성매매 알선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수자와 이 성매매 동원된 여성들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되지 않으면 실체가 없이 말만 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이유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를 했고 또 여성 비하 발언들을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에는 승리가 뭐라고 했냐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말렸다라고도 했고,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네.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예. 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정확히 이 짚어주신 인터뷰도 것처럼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더라고요. 이게 승리 씨의 자기의 계획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좀 제가 보기엔 방송에서 언급하기 민망한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서 어떤 여성들을 동원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게 나중엔 오탈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도저히 제가 보기엔 납득할 수 없는 오탈자의 원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다 부인이에요. 아까 허세와 허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젊은 남성들이 모여서 치기 어린 이야기를 좀 잘난 척, 자기가 좀 높아 보이기 위해서 허풍을 부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서는 범죄의 정황과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과거의 몽키 뮤지엄은 네. 실제로 탈세를 위해서 일을 벌였다는 걸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한 마당에 버닝썬처럼 큰 사업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소유주가 아니고 지금 얼굴마담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예. 납득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 해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승리 씨 인터뷰에서는 이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이제 윤모 총경에 대한 네.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뭐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은 네. 인정을 했고 네 차례를 만났는데 네. 근데 이 뭐 식사값도 윤 총경이 직접 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터뷰에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 3년 전에 승리 씨가 마약 혐의로 구체적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승리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승리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적은가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 구속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성매매에 동원이 됐던 여성들, 이제 추정되는 여성들이죠. 이제 성매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매매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해서 증거가 경찰이 가지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혐의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른 증거는 뭐가 없어요? 이제 마약도 뭐 모발 검사하고 한데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경찰 유착 관계도 사실 승리와 관계된 게 아니고 뭐 유료 동생의 유인석 씨와 관계되어 있는 걸로 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승리가 어떻게 보면 버닝썬의 가장 중심인데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버닝썬과 상관없는 이제 몽키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몽키 뮤지엄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유흥시점처럼 운영을 했지만 이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흥음식점은 큰 혐의는 아니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찾다 제가 볼 때는 증거상 못 찾으니까 결국 아주 경미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가지고 이게 뭐 전에 전과도 많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예. 이것 가지고는 구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랄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더욱더 조사를 하고 또 도박 관련된 부분 예. 또 뭐 코카인 흡입을 전에 한 걸 해외에서 한 걸 이걸 봤다는 이제 목격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거기서 한두 개라도 드러난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과는 변론을 하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몽키 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핵심이 아니에요. 2016년에 예. 일반 음식점으로 차려놓고 무대도 있고 클럽처럼 운영을 해서 위반을 했다. 그리고 과징금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때 영업정지를 받아야 했는데 행정처분으로 마땅히 예.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을 받고 넘어갔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자신들이 톡방에서 합니다. 나눕니다. 뭐냐면 사실은 하나 걸렸는데 경찰이 이제 무마해줬다. 그러니까 이건 무마해줬다. 경찰과 위탁 의혹의 사례로 등장했지. 예. 식품위생법은 벌써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건 지나간 일이고요. 그 당시에 경찰이 뒤를 봐줬는 거 아닌가. 이게 핵심이란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이 승리 씨의 버닝썬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관련된 연예인들만 해도 적어도 한 4-5명까지 되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경찰 말씀하신 유착 맞습니다. 의혹까지 하면 경찰도 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4명 이상, 네. 한 네. 20명 가까이가 이 버닝썬 게이트에 맞습니다. 연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또 사태가 커지니까 경찰이 또 수사 인력을 확대한 거에 모자라서 어제였죠. 국세청이 이제 전국에 21곳 유흥업소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버닝썬, 아레나, 뭐 지금 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유흥업소에 관련돼서 세금이나 또 뒤를 봐준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승리의 소속사였죠. 네. 어제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YG의 대표이사는 양영석 대표의 동생입니다. 양민석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는 현재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지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YG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네.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버닝썬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